화면 녹화되고 있네요. 네, 이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발표를 맡은 29기 17학번 박민규입니다.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전체 세미나에서 현재는 너무 어렵네. 여기까지 왔고 이제 거의 로스 세미나의 중간 이상 온 상태에서 거의 종착점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대체 뭘 배우냐라는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이전 실습에서도 많이 다뤄봤겠지만 저런 RBG라는 것을 다뤄볼 거고 이런 이제 RQT 뭐 로스 QT라고 해서 이런 시각화를 위주로 이번 실습 때 많이 다뤄볼 거고 최종적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습이 한 많으면 5에서 4, 그러니까 한 5대 5에서 6대 4 정도 비율로 제가 구성을 해서 마지막 실습 때는 이런 이제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세미나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제인 RBG에 대해서 RBG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RBG란 이제 저기 축약어처럼 로스 3D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로 로스를 위해 제작된 3D 시각화 툴입니다. 단순히 이제 시각화 어플리케이션 용도뿐만 아니라 이 RBG란 것 자체가 라이브러리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꼭 로스가 아니더라도 LRB, RBG라는 것을 통해서 시각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로스를 위해 제작한 3차원 시각화 툴이다 보니 로스 상에서 사용하면 훨씬 더 이점이 많고 훨씬 더 연동도 잘 돼 있고 최적화도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시각화 툴인 것만큼 여기 레이저 포인터에 가리신 것처럼 로스에서 사용되는 뭐 메시지나 서비스 아니면은 뭐 사진을 통한 이미지, 뭐 로봇 모델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데이터를 쉽게 시각화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RBG가 뭔지는 이제 대충 알겠는데 왜 이거를 왜 써야 되냐? 내가 RBG를 왜 써야 되냐? 예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가 이제 세미나 뭐 다음 주 세미나 다다음 주 세미나도 있고 이제 친숙하게 로봇 실험투에서 다뤄봤던 라인 트레이서가 있습니다. 라인 트레이서가 이 로봇이 주행하려면은 말 그대로 선을 쫓아간다. 그러면 선을 잘 찾아야 되고 이 선을 어떻게 쫓아가냐? 그건 바로 네. 이렇게 로봇이 주행을 하게 될 겁니다. 막 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이런 앞에 부착된 센서 덕분인데요. 이 센서라는 거는 적외선 센서라고 해서 뭐 바닥에 그려진 선을 구별해서 쫓아간다. 뭐 그럼 그 선의 값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할 건데를 이 라인 트레이서 자체는 센서만 있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아트맥 알리팔이라는 MCU가 부착이 돼서 그 MCU에서 센서 값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센서의 연산을 통해서 이미 있는 값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이 로봇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MCU에서 받아들인 센서 값들의 정보는 따지고 보면은 다 이진수의 데이터인 겁니다. 0이나 1. 뭐 그게 몇 비트, 뭐 8비트, 16비트, 뭐 32비트, 64비트라고 해서 로봇 입장에서는 센서 값 자체가 모두가 다 이진수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로봇이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질 텐데 사람은 그러면은 지금 이 로봇이 어떤 값을 보고 있는지 얘가 지금 센서를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외선 같은 센서 값은 적외선 자체도 눈으로 볼 수 없고 센서 값 또한 출력된 형태는 이진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개발자 A와 B가 있습니다. 이 개발자 둘은 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 둘이서 로스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냐? 그것은 바로 이러한 어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 건데 그 로봇에는 눈이 달려 있습니다. 로봇의 눈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카메라라 할 수 있고 이 로봇의 파트를 이 개발자 둘이서 나눠서 한데 역할을 이런 인공지능 로봇의 역할을 개발자 A는 이 로봇의
인공지능 AI를 담당하기로 했고 개발자 B는 이 로봇의 카메라, 즉 눈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개발자 A는 인식한 사람을 이제 머신러닝이나 여러 가지 강화학습,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지나가고 이제 영상 처리 같은 걸 통해서 구별하는 거를 맡기로 했고, 그럼 이 개발자 B는 카메라로 사람 인식한 거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A가 B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난 이미지가 필요했는데 어쨌든 사람을 구별하려면은 인식을 해야 되고 인식을 하려면은 사람이 있는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이미지를 줘라고 얘기를 하면은 개발자 B는 어떻게 줘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카메라 이미지라는 거는 사람 입장에서 뭐 동영상 파일, 뭐 mp3, mp4 파일로 존재하거나 혹은 뭐 이미지면은 jpg, 뭐 png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확장자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러한 동영상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이미지를 받아서 영상 처리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전에 설명도 안 돼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도 안 돼 있을 때 참 곤란한 상황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RBG의 역할은, 그래서 로스를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시각화 가능한 값을 주고받을 때 사용자 편의대로 간편하게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스를 사용하면서 시각화 가능한 값을 주고받을 때 RBG를 사용하면은 손쉽게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뭐 우분투가 켜져 있으시면은 우분투에서 터미널 켜가지고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천천히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많이 해놔서 만약에 놓치시더라도 카페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PPT만 보셔도 따라올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혹시나 놓친다고 해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RBG를 사용하려면은 RBG 설치를 해야 되는데, 로스랑 우분투를 잘 설치하신 분들이라면은 그 여기 있는 명령어에서 뭐 sudo apt install 로스 멜로딕 RBG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로스 멜로딕 데스크탑 풀로 설치하신 분들이라면은 RBG가 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제 처음 설치하신 분들이 아니라 중간에 뭐 좀 개발도 해보고 로스를 써본 사람들이면 RBG를 혹시나 지웠을 수도 있으니까 어,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RBG가 만약에 설치되어 있다면 실행을 하면 되는데, 그냥 터미널에 RBG라 치고 엔터를 치면은 RBG가 실행이 되지만 로스코어가 실행되지 않으면은 여기 보시는 에러 메시지처럼 로스코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꼭 RBG를 사용하실 때는 로스코어를 먼저 켜셔야 되는 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코어도 잘 켜고 RBG도 무사히 잘 켰다라면은 성공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으실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RBG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BG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크게 패널들이 한 5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이 지금 빨간색 네모 박스로 쳐져진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거를 결국은 이제 시각화를 할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카메라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싶은 건지 센서 값을 시각화하고 싶은 건지 뭐 방향을 시각하고 싶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기서 그것을 선택해서 지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로벌 옵션과 글로벌 스테이터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글로벌 옵션은 RBG가 이제 시각화할 전체 공간에 대한 설정을 지정을 해주고, 글로벌 스테이터스에서는 글로벌 옵션에서 지정한 설정의 상태를 대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에 글로벌 옵션들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뜯어보면은, 글로벌 옵션은 크게 이제 고정적으로 있는 상황으로는 뭐 픽스드 프레임, 백그라운드 컬러, 프레임 웨이트하고 디폴트 라이트라는 4가지 옵션이 있는데, 각각들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 제가 글로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쉽게 말하면은 3차원 시각화를 진행하려면은 저희가 모든 것도 이제 로봇 운동학을 들으셨다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 로봇 운동학을 만약에 듣지 않으셨어도 A에서 B까지의 이동을 할 때 A가 본 B의 모습을 측정을 하려면은 결국 기준이 되는 좌표계가 존재해야 되고, A라는 사람한테 좌표계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B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아마 조한 교수님의 메커니즘 해석이나 기초과학 때 배웠을 텐데, 알비주도 똑같이 3천 시각화하려면은 그 전체 공간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베이스 프레임이 존재해야 되고, 그 프레임의 이물을 이제 여기서 픽스 프레임의 맵이라는 토픽의 이름을 가지고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뭐 토픽이라고 하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프레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여기 보이는 3천 공간의 배경색을 현재는 이제 검은색으로 지정이 됐고, 프레임 웨이트는 이제 30프레임. 그 말인즉슨 이제 프레임 웨이트가 아마 여기 FPS라고 해서 적혀 있으면 이제 프레임 per 세컨드니까 1초에 30장씩 그 레이트가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디폴트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광원이라고 이제 공식 IBG 위키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꺼버리면은 여기 있는 이제 뭐 나중에 시각화를 진행해 보면서 나오겠지만 모든 물체들이 다 밤에 보는 것처럼 껌껌하게 아무런 색깔도 없이 보이게 되는 그런, 네, 체크박스를 그런 역할을 하는 옵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디스플레이에서 글로벌 옵션 중에 글로벌 스테이터스가 있는데, 글로벌 스테이터스의 종류에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오케이, run, 에러가 있고, 이제 이제 설정이 잘 돼 있다면, 글로벌 옵션이 잘 지정이 돼 있다면은 상태가 괜찮은 거니까 오케이라고 뜨고, 문제가 있지만 사용자 설정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한 상태면은 이제 노란색 표시 run이라는 상태로 표시가 되고, 이 문제가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RBG 상에서 지각화 불가능할 정도면은 빨간 색깔 표시가 나오면서 에러라고 표시가 됩니다. 지금 초기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스테이터스에 run이라고 뜨는 이유는 여기 보면 픽스드 프레임 이름이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맵이라는 게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만, 뭐 그게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까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인식이 돼서 run이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그 패널 밑부분에 보시면 이쪽에 네 가지 칸이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add, duplicate, remove, rename이라는 이름으로 있고, 이것들의 역할은 이제 요 부분에서 글로벌 옵션을 지정을 다 끝났으면, 그럼 난 이제 내가 보여주고 보고 싶은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놔서 이 버튼을 통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타입을 추가를 하거나 듀플리케이트 복사를 하거나 뭐 지우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추가를 해야 되니까 이 add 창을 눌러서 한번 IBG 창을 같이 키고 계시다면은 add를 눌러서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런 창이 나오게 될 거고, 이 창에서 이제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create visualization이라고 적혀 있고, 위에는 두 가지 토글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첫 번째 여기 이제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by display type이라고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 타입이라는 게 뭐 여기 적혀 있는 말 그대로 엑시스, 뭐 축들, 카메라, 뭐 뎁스 클라우드, 뭐 그리드, 이미지, 레이저 스캔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물론 처음 하면 다 모를 수도 있고 이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뭐 저번 주 과제로도 레이저 스캔이라는 걸 다뤄보면서 아마 이거를 클릭해서 해보셨을 텐데, 이런 이제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타입들은 RBG를 설치하면서 이것들 플러그인화해서 로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표준적인 디스플레이 타입들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플러그인화 되었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 외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이제 그 UI나 그 QT, RBG도 QT 기반이라서 QT로 디스플레이 타입을 이제 형식에 맞춰서 제작만 한다면은 똑같이 RBG에서 밑에 내려와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창이 이제 그 다음 옆에 여기 있는 창에서 그 옆에 걸 클릭을 해보시면 바이 토픽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 그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타입을 추가는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 타입을 추가할 때 노드 이름 그 이제 결국은 그 디스플레이 타입도 고정된 그 자체만의 프레임이나 뭐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디스플레이 타입을 먼저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세 설정을 지정해 주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바로 그냥 이제 현재 발행되고 있는 토픽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바로 더블 클릭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으니 그 따로 이제 상세 설정을 안 해도 되는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요 밑에 있는 타임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타임에는 로스 타임하고 로스 일랩스드, 월 타임하고 월 일랩스드라고 있는데 이것들을 잘 사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간이라는 게 로봇이 꼭 로봇이 아니더라도 이미지도 그렇지만 이 시각화 기준이 이제 뭐 내가 지금 보내는 사진이 있고 10초 전에 보낸 사진이 있고 10초 뒤에 보낸 사진이 있을 때 그 흐른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걸 이제 밑에 패널을 통해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해서 요 타임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은 저게 아마 그 프로그래밍 수업 듣다 보면은 뭐 랜덤 난수 생성할 때 난수 생성 이제 무조건 이제 난수를 생성할 때 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현재 시간 CPU에 기록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뭐 나누기나 뭐 더하거나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난수 생성할 때 그 시간들이 이 로스 타임과 월 타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일랩스라는 표현은 이제 이 RBG를 키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여기서 보면은 32.24초가 지났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패널로는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모양 나와 있고 비우스라고 있는데 RBG에서 시각화를 할 때 카메라의 타입이 여러 종류가 있고 그 타입에는 이제 크게 나누면은 직교 카메라와 원근 카메라라고 하는데 위에서 바라본 뭐말 그대로 직교하는 카메라 그 렌즈 좌표축으로부터 시야가 직교가 되는 건지 아니면 원근처럼 이렇게 멀리서 볼수록 그게 되는 건지 그런 의미가 나눠져 있는데 보통은 여기 디폴트로 설정된 orbital 카메라를 이용해서 익숙한 3차원 뷰를 보실 거고 다른 게 필요하시다면은 추가적으로 선택해서 어, 그 카메라가 어떤 종류고 그 특성이 어떤 건지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찾아보신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3차원 공간인데 이 3차원 공간은 말 그대로 3D 뷰라 하고 좌측에 있는 예제 이미지처럼 시각화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이런 디스플레이서의 설정이나 뭐 로스 시간을 참고해서 오거나 아니면 이런 뷰에 있는 카메라 설정에 따라서 이런 결과적인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는 시각화 결과가 여기 계속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RB주 창을 이루고 있는 5가지 부분 중에 윗부분에 상단에 이제 매뉴얼 보면 패널들이 있는데 이런 패널들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설명이 좀 가독성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파일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RBG의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하고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 옆에 있는 패널스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패널스라는 게 여기서 요 하단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인터랙트, 무브 카메라, 셀렉트, 포커스 카메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패널이라 하고 그 패널들에 대해 이제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UI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의 패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여기 설명을 써놨으니까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기보다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인터랙트는 뭐 자꾸 이제 돌리고 화면을 이제 PR을 돌릴 정도로 많이 하는 거고 그쵸. 네, 무브 카메라도 그렇고 셀렉트는 이제 그 드래그 마우스로 드래그 하듯이 뭐 어떤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체가 있다면은 드래그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뭐 나머지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막 어렵거나 그런 표현이 없어서 네,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충분히 다 이해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습인데 이제 아까 여기서 말했던
파일에서 IBJ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이 설정을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보자면은 그 이제 그런 설정이 있으니까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이런 실습을 왜 하냐고 하면은 매번 새롭게 이제 디스플레이 타입도 추가하고 수정하기 번거롭고 알비즈를 이제 껐다가 다시 켜보면 아시겠지만은 매번 똑같은 디폴트 설정으로만 켜질 텐데 아까 알비즈 명령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이 뭐 이런 식으로 맵이란 것도 추가하고 여기다 뭐 다른 이제 디스플레이 타입도 추가한 다음에 배경색이 나는 검은색이 싫다. 난 보라색 하고 싶다. 보라색 바꿔놓고 나는 매번 RBG 실행할 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뭐 지금 이제 우분투에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은 RBG 창을 켜서 디스플레이 타입 추가하거나 아니면 배경색 이제 클릭해서 색깔 바꿔보고 이제 원하는 대로 좀 커스터마이징을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상단에 이제 메뉴에서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파일에 Save Config As를 클릭하고 아니면 단축키로 이제 그 키보드로 Ctrl Shift S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경로에다가 .rbg 파일을 이름을 가진 채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 Save Config As를 하면은 아마 대부분 이제 이 이제 뭐 OPT, 로스, 멜로디, 쉐어 이러한 경로가 나올 텐데 그쪽 경로에다 저장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쪽 이제 경로가 루트 권한이나 아니면은 시스템 파일 같은 이제 그런 한번 지워지면은 좀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파일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홈 디렉토리 이제 뭐 자기 뭐 디바이스 네임이나 보시면 이제 뭐 캐킨 워크스페이스처럼 홈 디렉토리 쪽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보면서 실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동안 아마 조금씩 커스터마이즈해서 저장이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RBG를 실행할 때 터미널 창에 아까는 이제 그냥 RBG라고 쳤지만 이제는 RBG하고 여기에 하이픈 D 그다음에 그 RBG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보통 이제 리눅스에서 파일 이름을 얘기하면은 그 파일이 있는 경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아마 똑같이 이제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런치 파일에서도 실행하고 싶으면은 런치 파일에 딱 이 한 줄만 추가하면은 내가 런치 파일에서 이것 그 런치 파일이란 거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한 거는 로스 런치라는 거는 복수의 노드를 한 번에 키거나 아니면은 그런 노드를 킬 때 한 번에 키면서 이제 안에 세부 파라미터나 아규멘트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로스가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런치 파일에 내가 RBG도 켜서 내가 원하는 설정으로 그 RBG로 이제 시각화도 같이 진행하고 싶다 라면은 여기 끝부분에 있는 이런 한 줄만 추가하고 이 부분에 이제 실행한 것처럼 똑같이 넣기만 하면은 RBG 파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켜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습이니까 어, 다들 좀 진행을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아무래도 온라인을 하다 보면은 잘 안 보이니까 한 5분 정도, 5분은 너무 긴가? 뭐 다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채팅이나 마이크로 좀 대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도가 좀 빠른가요? 어떤가요, 속도가 좀? 뭐 너무 느려도 속 답답해갖고 속 터져 죽겠다라면은 느리다고 얘기해 줘도 됩니다. 그럼 좀 빨리 할 테니까. 아, 한명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실습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이제 넘어가면서 만약에 좀 놓치더라도 제가 이제 PPT를 올린 걸 보면 하면은 좀 많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BG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뭐 RBG 계속 켜놨던 분이랑 껐다 켰으면은 로스 코어는 잘 켜져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안 켜져 있으면 첫 번째 로스 코어를 켜고 다른 터미널에서 RBG를 실행을 합니다. RBG까지 실행이 됐으면은 다음으로 이제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마커 튜토리얼 언더바 마커 언더바 튜토리얼스라는 패키지에 포인트스 앤 라인스라는 노드를 실행하는데 이 패키지 자체가 이제 데스크탑 프로그램 이것도 비슷하게 같이 깔리는 걸로 알아서 제가 가상 머신에다가 로스를 깔아가지고 해보니까 따로 의존성 패키지 안 깔고도 실행이 되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만약에 그 실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실행할 수 있는 커맨드를 그 설치하는 커맨드 알려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무사히 여기까지 잘 실행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 적어놨군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되지 않다면은 이런 명령을 통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이제 터미널 총 3개가 켜져 있겠죠. 지금 보면은 여기서 로스코어가 하나 켜져 있고 RBG가 하나 켜져 있고 또 다른 터미널에서 이제 이 노드가 실행이 되고 있고 이제 여기까지 잘 진행이 되었다면은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여기서 TF라는 패키지에 Static Transform Publisher라는 노드를 실행하면 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지금 잘 모르더라도 이번 주 목요일에 또 URDF랑 TF 세미나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 지금은 실습을 해서 익힌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대로 따라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깔려 있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뭐 저렇게 실행하니까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면은 이 커맨드를 통해서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게 커맨드 좀 길다 보니까 혹시 타자 느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갈게요. 뭐 PPT 다운 받으셨으면 여기서 제가 뭐 따로 편집 불가능하게 한 게 아니니까 그대로 복사 복붙하면은 실행될 텐데 우분투에선 테스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 이게 잘 될지. 그러니까 복사할 때 뭐 이상한 인코딩 통해서 문자 끼어들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슬 다 진행이 되었을 것 같아서 다음 실수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러면 총 노드가 4개 실행이 되고 있는 건데 노드긴 하죠. 네, 노드가 실행되고 있을 때 RBG 화면 가가지고 디스플레이 창에서 자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창에서 add 버튼을 클릭하고 그다음에 이 창이 나왔을 텐데 이 창에서 두 번째 바이 토픽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토픽 이름 중에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마커에 마커라는 걸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이런 창이 보이실 텐데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지금은 이제 사진이다 보니까 멈춰 있지만 점들이랑 선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빙빙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실습이 이제 잘 보이면 성공한 건데 혹시나 뭐 지금까지 실습하면서 어디서 막혔다던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분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7시 반에. TF 이제 질문이 하나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터미널 창에서 로스런 TF 스태틱 트랜스폼 퍼블리셔에서 뒤에 잠깐만요. 확대가 되네. 여기서 뒤에 막 여러 가지 아규멘트들이 있다고 해서 서비스 같다고 보이는데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뭐 제가 이거를 다 소스코드를 써본 건 아니지만 서비스에서 뭐 서버를 말하는 건지 클라이언트를 말하는 건지 좀 만약에 이게 클라이언트라면은 실행이 되고 이제 응답을 받고 종료가 되니까 이게 종료가 되어야 될 테고 한번 실행이 되고 바로 종료가 되어야 될 테지만 계속 실행이 되고 있을 거고 뭐 약간 이거는 뭐 꿀팁 아니지 약간 꿀팁은 아니고 그냥 팁인데 이름 보면은 이제 스태틱 트랜스폼 퍼블리셔니까 계속 발행을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노드에서 토픽을 발행하는 퍼블리셔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뭐 코드를 다 뜯어본 건 아니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뭐 추가적으로 계속 궁금하다면은 알아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노드일 거예요. 퍼블리시하는 노드. 네, 그러면 30분이 됐으니까 이제 다음 계속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BG 관련된 실습이나 뭐 이론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이전에 노드에서 토픽이랑 메시지 통신처럼 이런 실습이 많거나 아니면 서비스나 그런 것처럼 실습이 많지도 않고 이론적인 것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서 금방 끝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이제 탐구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은 아까 세미나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로스라는 미들웨어도 그렇고 안에 제작한 패키지들도 이제 표준 패키지들 표준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핵심 패키지들을 보면은 추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개발할 거를 고려해서 확장성 있게 만들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또 커스터마이즈도 하고 약간 고급 프로그래밍 들었다면은 상속 개념이라고 할 텐데 뭐 조상의 그 자식의 내려가는 클래스 상속처럼 맨 처음 베이스가 있으면은 패키지 자체도 그거를 좀 더 뭐 개발해가지고 이걸로 만들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플러그인화하고 이런 식으로 온 게 많이 있어서 네, 그런 플러그인화도 충분히 다 제공하는데 아무래도 좀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 세미나는 담지 않아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다면 로스 위키에 그런 플러그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를 튜토리얼 찾아가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오늘 하기로 했었던 내용인 RQT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RQT는 Qt 기반의 프레임워크인데 GUI 개발을 위해서 제작이 된 겁니다. 어디에서? 로스에서. 그래서 이 RQT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글로 적은 것 중에 Qt 기반의 메타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 메타버스 할 때 메타도 같은 말이겠지만 이 로스에서 말하는 메타 패키지는 그 한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이제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비슷한 기능하는 애들끼리 묶어놔서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로 제작을 하는 그런 패키지를 말을 하는 거고 이 RQT 패키지 안에는 이 RQT와 RQT 커먼 플러그인과 RQT 로봇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에는 개발자들이 RQT를 이용해서 손쉬운 GUI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미 존재한 RQT의 RBG와 마찬가지로 플러그인화 되어 있는 GUI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RQT를 사용하는 예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약간 진부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RQT를 왜 써야 되는 건데 나는 RBG만은 충분한데 비주얼라이즈만 하는데 왜 굳이 RQT가 필요하냐? RQT도 비주얼라이즈는 똑같은 역할인데 RBG만 쓰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번 CES 2022년을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로봇이 이제 CES 2022에 나왔었는데 이 로봇은 현대에서 나온 모베드라는 로봇입니다. 뭐 어떤 로봇인지는 제가 뭐 현대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 대충 보면은 모빌 이제 물건에도 이동성을 부여하겠다. 뭐 이런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뭐가 좋을까요? 뭐 이런 하늘벌이도 여기다가 이제 저 모베드를 장착하게 되면은 얘가 스스로 막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고 얘가 물체도 이동성이 부여돼서 뭐 이게 진정한 뭐 메타 유니버스 뭐 인터넷 사물 뭐 사물 인터넷 이런 소리를 하는데 뭐 아무튼 어쨌든 예시로 가져온 겁니다. 이 현대 모베드는 이런 로봇이 있는데 이제 현대니까 당연히 로봇을 대기업이니까 어쨌든 로봇 대기업이니까 로봇을 잘 만들면 잘 작동하겠죠. 이런 식으로 막 잘 작동하는데 문제는 얘가 잘 작동하는지 정말 잘 작동하는지는 그거는 모르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얘가 조금만 발로 한 대만 차면 굴러 막 부서질 그런 장난감도 아니고 얘가 지금 정말 잘 작동하고 있는지 얘가 뭐 지금 배터리가 얼마나 왔고 얘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고 혹은 얘를 잘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뭐 사고가 난다거나 이제 하늘볼이 물을 쏟아가지고 모베드가 물에 젖어서 정신을 못 차린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로봇이란 거는 복합적인 최종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다양한 센서들과 다양한 뭐 기술들이 엉겨 있을 거고 거기에는 시각화 가능한 정보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카메라 이미지, 죄송합니다. 카메라 이미지, 뭐 라이다라고 해서 이제 적외선 센서를 옆으로 돌면서 이제 막 자율주행하는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저런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주변의 사물을 인지한다던가 벽을 인지하고 그런 센서가 되고 뭐 추후에 이제 실습하겠지만 이런 로봇 자체도 시각 가능해요. 실제 우리가 RBG 통해서 비주얼라이즈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각화 가능하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이 친구 이런 정보들은 RBG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시각화 가능하니까. 그런데 시각화 불가능한 정보들로 있죠. 뭐 로봇의 현재 속도라던가 가속도 아니면은 로봇의 에러 메시지 뭐 에러 메시지라고 하면 이제 얘가 로봇이 벽에 부딪혔다.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물에 젖었다. 뭐 이런 에러 메시지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지금 로봇이 통신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와이파이가 4칸밖에 없어 뭐 3칸밖에 안 나와서 로봇이 지금 이제 통신이 끊기려고 한다. 뭐 이런 시각화 불가능한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봐야 되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결국 로봇 입장에서는 다 배터리 정보나 뭐 속도나 가속도 결국은 0 아니면 1이 이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모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로스를 이용해서 수많은 로봇 시스템을 제작할 때 항상 로봇이라는 게 그렇지만 자기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고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잘 안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한 90% 이상은 처음에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90% 이상은 안 돼요. 그게 로봇이니까.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관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잘 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지 혹은 뭐 내가 지금 의도한 대로 잘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편한 게 결국 눈으로 보는 거니까 눈을 보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GUI,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그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근데 나는 로봇 만들러 왔지 내가 GUI 만들러 왔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로스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RQT를 써서 해라. RQT 우리가 줄 테니까 너네는 RQT만 쓰면 된다. 아주 편리한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뒤에선 또 얘기를 하겠지만 뭐 RQT 창을 켜놓고 같이 보는 게 좋으니까 혹시라도 RQT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은 아래 명령을 통해서 RQT를 설치를 하는데 제가 여기다 나중에 실습하면서 봤는데 혹시나 또 안 깔렸을까 싶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이제 로스 멜로디 RQT랑 로스 멜로디 RQT 커먼 플러그인이라고 있는데 아까 초반에 이제 RQT 뒤에서 설명드릴 때 다른 플러그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렇게 뭐 RQT 로봇 플러그인이라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안 깔려 있다면은 그것도 지금 터미널을 열어가지고 같이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QT도 마찬가지로 터미널에서 RQT라고 치기만 하면은 바로 실행이 되지만 뭐 실행이 된 경우도 잘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가끔씩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로스코어 안 키워도 RQT 된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로스코어가 실행이 안 되면 에러 메시지 출력이 되고 아니면 나중에 뭐 그 이제 뭐 GUI 창 띄우는 과정에서 어떤 거 막 키려고 하니까 로스코어가 안 켜져 있어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에러 메시지 출력이 될 수도 있어서 어, RQT로 키실 때도 웬만하면은 로스코어를 같이 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RQT를 정말 처음 켜보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나고 윗부분에 디폴트라고 적혀있는 RQT 창을 볼 수 있을 거고 이전에 뭐 여기 적혀있는 다른 플러그인들을 켜놨으면은 아마 다른 플러그인도 같이 띄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RBG처럼 매번 초기화된 상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RQT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저장된 상태 그대로에서 다시 실행이 되니까 그래서 뭐 이 창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지만 어쨌든 RQT 자체는 윗부분에 이제 상단 메뉴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이 플러그인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이 잘 깔려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기본적인 플러그인 쭈루룩 나올 거고 여기 상단 메뉴에 보시면은 러닝을 누르면은 현재 실행된 게 없으니까 아마 저와 같이 이런 빈 화면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러닝을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만 뭐 이전에 한번 켜서 지금 여기에 디폴트가 아니라 다른 게 실행되고 있으면 러닝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플러그인이 뭔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쫙 이제 뭐 눈 아프게 이제 글로 싹 다 써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뭐 이건 약간 제 뇌피셜인데 로스라는 미들웨어도 그렇고 패키지들이 뒤에 추후에 개발될 거나 확장성을 고려해서 만들다 보니까 정말 이런 플러그인 하나조차도 직관적이게 그 기능에 딱 맞게 이름을 이제 폴더하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정말 이거에 관한 것들만 들어있는 거예요. 액션스 폴더에는 로스 액션에 관한 플러그들이 있는 거고 뭐 로깅에 이런 폴더에는 여기 보시면 로스 100이라는 것도 어쨌든 데이터를 기록하는 건데 로스상에서 데이터 로깅을 하는 데 관한 플러그인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요 안에 있는 플러그인 화에대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뭔지는 굳이 다 알 필요는 없고 자주 쓰는 것들만 사용해도 되고 다 알아도 되는데 혹시라도 뭐 나중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뭐 그런 게 궁금하다면은 이런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플러그인들을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 인트로스펙션이라는 폴더 안에 보면은 노드 그래프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 플러그인의 역할은 로스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노드와 그 노드에서 발행되고 있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면서도 어, 이번 마지막 최종 실습 때도 노드 그래프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토픽스라는 곳에 들어있는 토픽 모니터 플러그인을 실행하게 되면은 로스에서 퍼블리시 되고 있는 토픽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내용도 이제 체크박스 클릭하면은 그 내용이 어떤 게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토픽들을 모니터링한다. 그런 의미에서 토픽 모니터입니다. 이거는 좀 약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을 텐데 로깅이란 거에 백이랑 아까 말 그대로 로스 100이란 걸 이용해서 로스 상에 있는 메시지 뭐 이번 지금까지 실습했던 뭐 스탠다드 메시지, 지오메트리 메시지 뭐 수많은 메시지들을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로스 100이면은 그러니까 로스 표준 메시지면은 로스 100으로 다 저장할 수 있고 또 저장한 걸 재생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실습했던 거를 이제 IQT까지 포함해서 같이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실습을 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로스코어 꾸지 않았다라면 로스코어도 잘 실행되고 있을 거고 다른 창에서는 이제 실행했던 것처럼 IQT를 다시 또 이제 만약에 실행되고 있다면 그대로 두면 되고 실행 안 했으면은 IQT를 실행을 하고 이제 아까 했던 실행 이제 그대로 이제 그 터미널 창에서 아까 뭐 터미네이터를 쓰든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 터미널을 쓰든 방향키 눌러서 위에 키 누르면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들 나오니까 그대로 이거 실행하고 이것도 그대로 똑같이 실행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아까 세비랑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RBG가 아니라 RQT를 실행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디폴트가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추가를 한 이미지인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QT 열어가지고 상단 메뉴 여기 있는 메뉴에서 여기 있는 메뉴에서 플러그인들의 인트로스펙션 노드 그래프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기본 설정을 해놓으셨다면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만 봐서는 얘가 지금 이런 노드만 실행되고 있고 뭐 잘 모르겠네. 얘가 좀 뭐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위쪽에 보시면은 상단에 이제 보시면 이쪽에 파란 색깔 표시된 것처럼 노스 올리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클릭해서 노드랑 토픽 다 나오게 표시할 수 있는 걸로 바꾸고 요 하단에 있는 요 빨간 색깔 박스 있는 부분들 체크박스 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해제하고 그다음에 그룹도 2라고 되어 있는 거를 0으로 낮춰주면은 이런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도 아마 크게 큰 어려움 없이 다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속도 있게 진행하면서 만약에 놓치시더라도 PPT 다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상단 메뉴에서 이제 새로운 또 플러그인을 추가를 할 건데 상단 메뉴에 플러그인이 누르고 여기 있는 설명처럼 토픽 모니터를 클릭해서 그 토픽 모니터 실행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갈리는 게 아니라 뭐 얘가 이렇게 켜져 있고 이쪽 조그만 구석이 박혀 있다던가 요 밑에 박혀 있다던가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뭐 여기 토픽 모니터로 적혀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잡고 그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자꾸 이제 옮기는 것처럼
얘들도 자꾸 요 내부에서는 위치를 옮길 수 있으니까 적당히 이제 움직이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딱 반반 정도 가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중간 부분 잡으면 이제 크기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반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좀 눈에도 잘 들어오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토픽 모니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쪽을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은 비주얼라이제이션 마커라는 토픽이 있는데 그 토픽에서 체크박스가 없이 이렇게 그냥 빈 이제 빈 네모 박스였을 텐데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 밑에 이런 이제 모양의 이걸 토글할 수 있는 걸 누르면은 상세 보기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까지 눌러서 안에 내용이 이제 조금씩 계속 바뀌거나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IQT 실습은 네, 여기까지가 IQT 실습입니다. 해서 어 뭐 1학년 분들도 있고 뭐 2학년도 어쨌든 로스를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충분히 버거울 수 있다 생각하고 내용 따라하기 힘들 수도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일단 했던 거 잠깐 하면서 한 50분부터 이제 다시 그거 세미나 실습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마지막 실습이라서 그거를 하기 전에 조금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50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질문 있으시면은 그 저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잠깐 좀 자리 좀 비웠다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올린 그 TAR 파일은 아무래도 그 우분투 기준으로 이제 압축하다 보니까 아마 우분투에서는 다운이 될 텐데 우분투에서 다운할까? 되긴 하던데 만약에 안 된다면은 뭐 굳이 상관없긴 해요. 왜냐하면은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또 실습하면서 필요한 거라 가지고 올려놨었는데
인터넷 연결돼 있다면 git 클론 명령으로도 할 수 있어서 혹시나 이제 만약에 뭐 git 클론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올려놓은 거라서 다운로드 안 된다면은 좀 이따가 명령어 따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50분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어, 뭐 따로 잘 안 됐던 점이 이제 채팅이 없어서 다들 잘 따라오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남은 실습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은 이제 IBG도 배웠고 RQG도 배웠으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뤄보면은 더욱 이제 이해가 잘 될 거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될지 감이 올 것 같아서 좀 실습을 준비해봤는데 쉽게 쉽게 준비하려고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1학년한테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는 이제 고급 단계라고 해서 2, 3학년으로 권장을 했고 1학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란 건 아니고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거나 뭐 힘들어하기보다는 좀 애초에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 다 같이 이제 함께 진행해 보면은 터미널 창에서 로스코어 이제 켜져 있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꺼져 있다면 다시 로스코어를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워크스페이스로 이제 여기 명령어처럼 이제 캐키는 워크스페이스 기준으로 워크스페이스의 소스 코드 폴더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요 명령어 git 클론 여기 적혀 있는 명령어처럼 받아오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git이 없거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은 제가 카페에 올린 .tar 파일을 풀어가지고 그 tar 파일 결과로 이러한 loss-turtle3라는 이런 어, 폴더가 나올 텐데 그거를 여기 이제 캐킨 워크스페이스의 src라는 폴더 안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gclone 명령어가 잘 됐고 잘 됐으면은 그 이전 디렉트로 이동해서 캐킨 메이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다운로드 못 받는 분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남은 실습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치하고 뭐 또 빌드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은 채팅창에 이제 뭐 몇 분 정도가 따라오셨는지 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잘 따라왔으면 이제 뭐 완료했습니다라든가 성공했습니다 아니면 뭐 그런 확인할 수 있도록 채팅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명, 5명만 정도만 완료하면은 바로 넘어갈게요. 빌드하는데 뭐 문제 에러 안 떴죠? 웬만하면 에러 안 뜨도록 코드 짰는데 5명 일단 완료했고 만약에 뭐 테킨 메이커 하면서 에러 메시지 나오면 채팅창에 쳐주시면은 뭐 저나 석준이 형이나 석원이 형이 확인해가지고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이번에 터틀버스를 가지고 시각화하려는 걸 하려다 보니까 이런 명령을 통해서 아마 기본으로 안 깔려 있는 패키지일 거라서 이제 sudo apt install loss melodic turtle3 description이라는 패키지를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서 금방 설치는 할 겁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배시RC를 이제 한 번 더 소스 읽어와가지고 실행을 해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로스런치 터틀봇 테스트라는 패키지 이름으로 제가 이제 아까 기시나 카페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 이런 패키지명을 만들었고 거기서 터틀봇 3 언더바 런치 언더바 테스트 점 런치라고 해서 런치 파일 만들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서 네 한번 실행을 해보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상 머신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긴 한데 혹시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로스에서 이런 뭐 실습을 하거나 나중에 소스 코드를 만들거나
실제 개발할 때도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자동 완성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게 오타 실수도 줄이고 개발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터틀까지 TUR 치고 탭하면 터틀까지 나올 거고 뭐 터틀보에서 언더바 하면 테스트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바로 탭하면 바로 이제 런치 파일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바로 쭉 틀 테니까 그 키보드로 다 입력하는 것보다는 탭키를 적극 활용해서 자동 완성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러 메시지 나오면 채팅이 알려달라고 했는데 따로 이제 메시지 안 나온 거 보니까 런치 파일까지 다 실행을 잘 한 건가요? 이 런치 파일이 좀 핵심이라서 잘 실행이 돼야지 나중에 뒤에 실습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어, 오, 다행이네요. 잘 돼서 잘 안 될까 봐 좀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까지 잘 실행이 됐다면 이제 거의 이제 다 왔는데 이제 그러면 다른 이제 아까 터미널 켜놓은 것들 중에서 빈 터미널이나 만약에 비어있는 터미널 없으면은 이제 새로 터미널 켜가지고 IBG를 실행을 하고 IBG 창에서 디스플레이에 있는 이쪽에 디스플레이에 있는 맨 밑에 Add 버튼을 클릭하고 Add에서 My Display 타입에 있는 로봇 모델 여기 지금 파란 색깔 표시된 것처럼 로봇 모양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더블 클릭해서 IBG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화면은 지금처럼 막 여기 가운데 흰 색깔로 약간 로봇도 아니고 유령도 아닌 게 약간 이렇게 뭔가 하여멀건 게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이유가 이제 뭐 자세한 거는 URDF나 TF 하면서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좀 설명하진 않고 이걸 이제 잘 보이고 싶으면은 여기서 디스플레이에 있는 아까 글로벌 옵션에 픽스드 프레임을 맵이라고 돼 있을 텐데 맵이 아니라 오돔으로 변경을 하면은 로봇이 이제 흰 색깔이 아니라 약간 회색깔, 검은색과 회색깔이 섞인 로봇의 모습을 IBG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잘 진행이 됐다면은 다음에 이제 다음 차례로 RBG 창에서 디스플레이 창에서 애드를 누르고 그 애드 이제 바이 토픽으로 넘어간 다음에 토픽에 스캔 스캔이란 이름 밑에 레이저 스캔이라고 있을 텐데 그걸 더블 클릭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 하는 세미나기도 하고 뭐 조금 이제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세미나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 어, 좀 그런 분들에게 로스랑 뭔가 좀 알려준 취지로 하다 보니까 다소 세미나가 좀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이제 3D 뷰 창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로봇이 한 대 가운데 있고 이런 식으로 옆에 레이저 스캔 데이터가 이게 뿌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이 되면은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 안 나왔다면은 뭐 당장이라도 채팅 쳐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여기까지 잘 성공하셨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터미널 창에서 이제 열고 IQT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IQT를 실행하면은 이제 화면을 한쪽은 이제 RBG를 이제 옆으로 화면 이제 당겨가지고 옆에 붙이고 한쪽은 이제 RBG 확대해가지고 RBG를 그 IQT를 오른쪽 화면에 붙여서 이렇게 절반은 IQT, 절반은 RBG가 볼 수 있도록 화면 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IQT에서 상단 메뉴에 플러그인이라고 된 부분에서 로봇 툴스 이건 아마 로봇 커먼 그 IQT 로봇 플러그인 설치하면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설치가 잘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로봇 스티어링이라는 해서 이렇게 화면이 보일 거고 이런 식으로 화면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우측의 게이지 이게 그 가운데 이제 위아래로 있는 게 앞뒤로 움직이는 선속도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 이제 수평 방향으로 있는 게 이 로봇의 각속도를 설정해 준 부분이라서 이걸 이제 앞으로 올리면은 앞으로 로봇이 움직이고 뒤로 당기면은 로봇이 뒤로 가고
이 게이지를 이제 오른쪽 왼쪽 옮기면 로봇이 회전하면서 가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RBG 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이 과정이 네, 잘 됐다 하면은 오늘의 이제 마지막 실습은 완료를 무사히 한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서 로봇 움직이는 거 잘 확인이 됐으면은 혹시 얘기 한 번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잘 되셨나 모르겠네. 어, 저도 처음 로스 써봤을 때 딱 이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 로봇이 없는데도 로봇 움직여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제가 런치 파일에서 그 조금 더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 요 과정에서 네, 여기 받던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로스 이 디렉토리에 가면은 거기에 요 폴더 안에 런치라는 이름을 가진 폴더가 있을 거고 그 런치 안에 이제 아까 실행했던 런치 파일 요 터틀봇 3 언더바 런치 언더바 테스트 점 런치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지금 여기서 그 런치 파일 들어가 보면은 밑 안에 내용이 쭉 있을 텐데 거기에 가제보에서 유즈 언더바 뭐지 뭐 유즈 가제보였나 그 패키지 가제보 로스 패키지였던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폴스로 돼 있는 부분을 true로 바꿔주고 이제 모든 이제 지금 켰던 것들 다 끄고 다시 다 실행을 해보면은 가제보까지 실행이 되면서 이제 단순 시각화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실제 로봇이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 기둥 4개가 있고 거기서 로봇이 이제 중간에 놓여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여기까지 진행된 부분까지 잘 따라하면은 그 기둥상에서 로봇이 움직이고 시각화 진행한 RPG상에서 잘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약간 해보고 싶은 사람만 추가적으로 더 해보는 걸로 하고 IQT도 보시면 이제 RPG랑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이론적인 내용이랄 거는 노드나 그러니까 노드에서 토픽을 이용한 메시지 통신,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그런 부분이나 혹은 이제 서비스를 이용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서비스 통신이나 액션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그건 좀 내용이 저도 잘 안 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잘 많이 쓰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은 그쪽이 되게 많고 RBG나 IQT 같은 부분은 사실 말하면은 좀 이론적인 내용이 없고 다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이제 갖다 쓰는 부분이거나 나중에 뭐 로스 쓴다면 많이 듣는 얘기겠지만 이런 것도 결국엔 가져다 사용하는 부분이 될 텐데 처음 로스를 배운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작년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처음 로스 세미나 이제 지금은 이제 내년에 석박통합으로 가시는 이창훈 회원님께서 세미나 해주셨었는데 정말 세미나를 잘 해주시고 처음 배운 사람 입장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셨는데 살짝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약간 로스를 배워가지고 뭐 노드 서브스크라이브하고 퍼블리시하고 뭐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버랑 클라이언트 간에 통신까지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뭐 내가 어떻게 그래서 이걸 로봇을 만들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 세미나 내용에 이제 오늘 세미나 내용이랑 목요일 세미나 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넣어봤습니다. 최대한 좀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런 거 관계없이 많이 사용되고 좀 공통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을 골라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좀 자료도 많이 준비했고 네, 그래서 이론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시면은 과제를 내면 좋겠지만 과제가 낼 게 없어서 못 내겠어. 이게 과제로 막 RBG 플러그인 만들려고 해도 그게 좀 솔직히 많이 까다롭기도 하고 약간 IQT GUI 만드는 거는 진짜 그 웹페이지 만드는 것처럼 미적 감각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제가 많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제를 결국 안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과제 대신에 어쨌든 과제를 할 만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제 여기에 이게 PPT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 처음에 이제 CMake 리스트 가지고 모두 퍼블리시하고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과정이나 뭐 서비스 다룰 때도 그거를 계속 C++을 사용하면 결국 다루게 되는데 여기 제가 이제 설명 적어놓은 것처럼 리눅스랑 로스 C++ 다루면서 CMake, 크로스 플랫폼 메이크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아무래도 캐킨 메이크라고 이제 명령어 치고 계속 캐킨 뭐 캐킨 어쩌고저쩌고 캐킨 크리에이트 워크스페이스 이런 명령 많이 쓰지만 캐킨이 결국 쉽게 말하면은 CMake를 로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름만 바꾼 거지 근본은 CMake랑 똑같아서 CMake랑 메이크를 합친 게 캐킨 메이크라서 네. 그러니까 캐킨 메이크를 많이 다루는 거는 CMake를 많이 다루는 거고 로스2에도 꼭 캐킨 메이크를 한 게 아니라 뭐 퀄콘 뭐 다른 빌드 시스템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CMake 리스트 기반으로 어쨌든 프로그램 빌드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CMake 리스트나 결국은 이제 CMake 다른 방법을 잘 모르면은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했을 때도 그렇지만 결국은 CMake 리스트 때문에 초반에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잘 안 돼서 그런 걸 좀 혼자서도 알아볼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혼자서 알아보는 시간을 줄이고 좀 어느 정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로 만든 PPT니까 필수는 아니고 정말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너무 방학 때 할 게 없고 내가 진짜 너무 할 게 없다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찾아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가 지금 여기서는 안 열리나? 있나 모르겠네. 안 열리네요. 이게 PPT 안에 PPT 넣는 거를 해봤는데 제 컴퓨터에서 테스트는 잘 됐었는데 또 막상 가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세미나 자료 강의 자료 카페 올릴 때 시메이크 그 관련해서도 PPT를 좀 올렸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카페 이제 그 로스의 그 카페에 로스 자료실에 이번 주 이제 올린 그 IBGL IQT 강의 자료에 시메이크 강의 자료도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이제 실습해 보시고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잘 모르겠거나 좀 추가적인 거 궁금하시다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이제 뒤에 달아서 이런 것들 출처했고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뭐 길게 갈 줄 알았는데 실습이 다들 원만하게 잘 됐다고 하니까 일찍 끝났네요. 뭐 1시간 정도 만에. 그래서 뭐 질문 사항이나 지금까지 이제 세미나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뭐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나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지금 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